여러분 안녕하십니까, 빨간아재입니다. 이곳은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. 이재명 대표 공판 준비기일이 열렸어요. 원래 오늘 공판이 있는 날인데 그래서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었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사고로 출석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본 공판을 뒤로 미루고 오늘 준비기일로 대체했습니다. 준비기일은 보통은 본 공판 열리기 전에 피고인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 변호인만 출석한 가운데 이제 룰 미팅을 하죠. 일정 수립하고 뭐 이런 절차를 보통 준비기일을 활용을 하는데 오늘은 이 대표가 출석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검사와 변호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앞으로 일정 어떻게 할지 좀 정리를 했습니다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가 출석하지 못하더라도 공판은 진행한다라는 게 오늘 최종 결정 사항입니다. 우선은 지금까지 한 달가량 이 공판이 지연돼 왔거든요. 그 이유는 유동규 씨 때문이었습니다. 유동규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못 나오고, 그리고 완쾌된 것 같았는데 본인이 검사를 받고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다, 앞으로 2주는 최소 못 나간다, 뭐 이러는 바람에 한 달 동안 공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어요. 그래서 유동규 씨가 원래 이 사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었는데 변호인 측에 반대 신문이 예정돼 있었거든요. 근데 유동규 씨가 안 나오겠다고 하는 바람에 다른 증인으로 대체가 됐었어요. 그런데 이제 이런 사고가 또 발생을 해서 그 증인 신문 일정도 다 조정이 됐습니다. 우선은 1월 23일에 공판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1월 23일, 26일, 30일 이 사흘 동안 유동규 씨에 대한 이 피고인 측의 반대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에요. 피고인은 이재명 대표만 있는 게 아니고 정진상 전 실장도 피고인이거든요. 그래서 둘 중에 한쪽이 반대 신문을 하게 될 텐데 아마도 이재명 대표 측이 먼저 증인 신문을 할 것 같습니다. 양측이 좀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먼저 증인 신문을 이재명 대표 측이 먼저 할 것 같고요.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이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서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도 공판은 증인 신문은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. 원래 이 형사재판은 피고인 출석이 의무거든요. 그래서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가 없는데 약간의 뭐 요령을 부린 겁니다. 그래서 기일회 신문으로 이 대표가 출석하지 못하더라도 변호인이 유동규 씨를 상대로 증인 신문을 한다, 이런 겁니다. 변호인 측에서는 좀 미뤄달라고 했어요. 왜냐하면 유동규가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이잖아요. 그런데 지금 재판부 일정을 보면 1월의 후반부에 3차례 기일을 잡을 수가 있는데 2월 중순까지 2차례 기일은 재판부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본 공판을 진행할 수 없고 준비 기일을 하겠다고 합니다. 그 준비 기일 동안에 뭐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 변호인이 증거 의견 내고 뭐 증거 채택 여부 논의하고 이런 절차로 진행을 하겠다는 거고, 그리고 2월 19일에 법관 인사가 있어요. 그렇게 되면 양쪽 배석 판사가 교체될 예정이래요. 그러니까 재판장만 그대로 남고 좌배석, 우배석은 교체될 예정이다. 그러면은 그 직후의 공판은 또 갱신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. 갱신 절차는 그동안 진행되어 온 내용을 복습하는 거예요, 말하자면. 새로 부임된 법관이 그간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간 어떤 내용이 진행됐고 증인신문에서는 어떤 내용이 증언이 나왔고 뭐 이런 것들을 복습하는 거죠. 정진상 전 실장이 별도로 재판을 받다가 이재명 대표 사건하고 병합이 됐잖아요. 그래서 이 재판부에서 한 2달에 걸쳐서 그동안 진행된 유동규 씨의 증인신문 녹취 파일을 전부 재생하면서 들었습니다. 이런 절차를 이제 보통 갱신 절차라고 하죠. 그렇게 법관이 바뀌고 갱신 절차까지 예정돼 있으니까 더더군다나 이재명 대표 측 사흘 3번, 정진상 전 실장 측 3번, 이렇게 토탈 6번 최소 유동규에 대한 반대 신문을 해야 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일부만 하다가 다시 법관이 교체되고 그러고 또 갱신 절차 하고 또 이어서 하고 이러면 이게 바뀐 이 법관들이, 판사들이 이해하기가 좀 한계가 있으니 차라리 중요 증인이니까 갱신 절차 이후, 법관이 바뀌고 갱신 절차 밟은 이후에 유동규 증인 신문을 하자, 이것이 이제 정진상 전 실장 측 변호인단의 요청이었는데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23일부터는 이재명 대표 출석 여부와 무관하게 유동규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거다,
이렇게 결정이 났고요. 그 밖에 뭐 몇 가지 증거 조사에 관한 논의, 그리고 변호인 측이 재판부를 통해서 뭐 소방서라든지 또는 서울시라든지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이런 다른 기관에 사실조회 신청을 한 게 있습니다. 사실조회 또는 문서 제출 명령을 받은 게 있는데,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조금 논의를 했어요. 그래서 뭐 일부는 뭐 보완을 해달라고 해서 보완하기로 했다, 뭐 이런 내용이 논의가 됐고, 오늘 이 대표가 출석하지 못하는 재판이었는데도 방청객이 10분이 넘게 왔더라고요. 보통 이 대표가 직접 출석하지 않는 공판의 경우에는 뭐 오늘처럼 준비기일이라 아니라 본공판이라 하더라도 방청객이 거의 없거든요. 근데 오늘은 이 대표의 소식이 궁금해서인지, 재판 상황이 궁금해서인지, 아니면은 이 대표가 출석하지 못하는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것인지 모르겠는데, 젊은 이 방청객이 10분이 넘게 왔어요. 보면은 20, 30대 이 젊은 층들이 이 사건에 관심 있는 분들이 꽤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도 쭉 둘러보니까 20, 30대로 보이는 이 청년, 그리고 남녀 청년들의 모습이 줄을 이루었고요. 뭐 재판은 짧게 끝났습니다. 짧게 뭐 한 30분 했나요? 30분도 채 안 걸려서 끝났고, 오늘 공판은 마무리가 됐다. 오전에 올린 영상에서도 좀 자세히 말씀드렸지만, 뭐 재판 지연을 이 김진성이 범행 동기의 하나로 삼고 있는데, 재판 지연은 이와 같이 유동기로 인한 재판 지연이 상당 기간이 있었습니다. 근데 그것을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이렇게 그냥 이미지화해서 받아들이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그 주변 사람들이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구나, 이렇게 인식하게끔 보도가 되는 거죠. 그런 오해가 좀 사라졌으면 좋겠고요. 어쨌든 이 대표의 이런 불의의 사건에도 불구하고 공판은 예정대로 진행된다. 아마 이 재판부에서도 뭐 대법원장 바뀌고 하면서 재판 지연 문제를 가장 심각한 화두로 꺼내들었기 때문에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아마 서둘러서 진행을 하려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. 만약에 이 대표가 걸석인 상태에서 유동규 증인신문이 진행이 되면 이재명 대표가 직접 들으면서 본인이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신문할 수 있는 대목도 있을 텐데, 그런 기회가 사라진다는 아쉬움이 남는 거죠. 그래서 온전히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는 일정 정도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, 어쨌든 재판부가 결정을 한 거니까 다른 분들은 뭐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. 오늘 공판 소식은 이만큼 이렇게 짧게 마치고요. 저는 일찍 내려갈 수 있게 됐습니다. 부지런히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전에 올린 영상에 좀 중요한 내용이 좀 있어요, 여러분. 총리실 산하의 대테러 센터, 그리고 그 산하의 대테러 종합 상황실의 역할과 함께 이 김진성이 범행을 계획을 구체화하고 민주당에 입당하고 칼을 사고 이 직전에 있었던 상황, 또는 그 전후에 있었던 상황, 또 다른 정치 테러가 있었다라는 사실까지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는데요. 아직 안 보신 분은 오전 영상도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